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그 최종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게 언제냐? 다음 주로 예상된다라고 하는 게 대세고요. 소수지만 이번 주에 선고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습 선고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이번 주라면 금요일이 되겠죠. 금요일. 오늘이 5일이고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3, 4일 뒤면 바로 선고일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번개불에 콩볶아 먹는 일이 되겠죠.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자, 수, 목, 금, 뭐 3일 뒤네요. 자, 이런 식이면은 뭐 헌재가 어떤 결론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그동안의 이제 의심이 이제 그 맞는 거예요. 헌재 TF 이야기 그걸 저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는데요. 헌법재판관들이 TF에서 이제 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그동안 진행해 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문영배 혼자 그런 게 아니고, 거기 모인 8명 전부 그 TF 원고를 보고 그 연기한 거지, 일종의. 그게 맞다면은, 그걸 두 번이나 그걸 말했잖아요, 문영배가. 문영배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얼떨결에 실수했습니까? 한 번이면 실수일 수도 있는데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적이다. 자신들의 뜻이 아닙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너무 따지지 마세요. 이런 의미도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면피용으로 문영배 본인이 또 워낙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서 몰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살짝 자신을 한프로치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TF가 존재한다라는 것 이거는 굉장히 악재입니다. 그러면서 이 TF 이슈로 그 헌재의 재판을 뭐 제동을 걸었다거나 중지를 시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스케줄대로 계속 가버렸다고요. 또 하나는 부정선거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헌재는 그거 자체를 기각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아무런 이 판단하는데 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헌재 재판관 8명 중에 6명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출신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아니고 지방에 가면 지방에도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다 위원장 역할을 했던 판사 출신인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 8명 중에 6명이 선거관리위원회 쪽에서 일을 했고 거기서 뭔가 뭐 일을 저질렀던 거지. 예? 뭐 돈을 먹었거나 뭐 일을 저질렀거나 뭐 연루되었거나 그런 상황일 겁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의 계엄하고 딱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에 계엄이 성공해가지고 부정선거가 100일 에 드러났더라면은 다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입장에 있었다. 달리 말하면은 대통령이 탄핵에서 승리해가지고 직무 복귀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도 위험해지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요. 이번 이 탄핵 재판은 8명이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 6명이 이미 확보됐다라는 주장이 사실 있었거든요. 벌써 저기 야당 의원들 중에는 9명 필요 없다. 그 만약 인명 갖고 괜히 그거 가지고 저기 가신할 필요 없다. 만약 없이 그냥 가도 된다. 벌써 그렇게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야권에는. 그게 뭐겠습니까? 탄핵 저도 좋다. 대통령 직무 복귀해도 좋다. 그 의미는 아닐 겁니다. 만약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사실 맞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6표가 이미 6명이 확보되어 있다는 전제가 없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선고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미 6명을 맞췄다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보게 되면은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다른 변수도 많이 있는데 그 두 개가 가장 커요. 부정선거 이슈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출신이 6명이나 지금 있다. 이게 가장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TF팀이 있었다. 뒤에 빅브라더처럼 뭔가 조정자 역할을 하는 별도의 어떤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지금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이 뭐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바로 아실 겁니다. 자, 그런 속에서요. 쭉 보시면은 경찰 탄핵 선고일 최악 상황 대비 필요시 3단봉 캡사이신 사용하겠다. 와,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민노총 그 축창부대하고 붙을 대하고 똑같네요. 이런 식이면은.
자, 경찰, 에서 이런 가포 비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모든 경찰을 총동원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소박한 어떤 마음이랄까 이런 걸 전달한다 그러면은 이날 극단적인 사태가 저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경찰을 뚫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 평소 집회할 때 나가시던 그 주력 부대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아예 꿈도 꾸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때 많은 사람이 현장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열사에 장부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만 좌파들은 그런 식으로 어떤 불상사를 만나게 되면은 나중에 민주투사가 되어서 엄청난 어떤 혜택을 받는데 보수 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자, 그런 것을 미연에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어차피 우파 이 평화 집회 조직은 그런 거 하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조직이라기보다는 그런 집회의 성격이 아닙니다. 전혀. 그야말로 평화 집회 딱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는 그 모임이죠. 그 나이 드신 분들로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집회가 그런 걸 이제 이렇게 그 일종의 무력 시위랄까 폭동 시위로 이어지려고 하면 주로 젊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우파 젊은 대규모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집회 조직하고 시위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뭐 관계없는 사람들의 그냥 훈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양대 노총 윤 탄핵 심판 선고 앞둔 헌재에 적극 파면하라. 계속해서 지금 야권에서는 압박을 넣고 있죠. 빨리 하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이것도 지금 이야기가 터지고 있습니다. 11일, 13일, 14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늦어도 다음 주에는 무조건 터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걸 연장할 수 있는, 연기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지금 없잖아요. 자, 윤석열 탄핵 선고 길 3대 변수, 마은혁, 한덕수, 그리고 만장일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이죠. 그 변수로서 충분히 이제 이렇게 언급할 수는 있겠지만, 만역 임명 자체가 지금, 일종의 페이크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만역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요. 아직 6명이 안 됐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저들이 일부러 저렇게 쇼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미 6명은 맞춰져 있는데 만약이 없어도 되는데 일부러 저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고를 빨리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만역 카드를 일종의 패로서 작전 패로서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관련 이 탄핵 재판을 먼저 선고하는 걸로 알고 있죠. 대통령 이 탄핵 선고를 빨리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덕수를 건너뛰고 바로 대통령부터 해버린다. 사실 대통령 탄핵 인용해버리면 한덕수 건은 사실은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다. 이번 주 금요일이 맞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토요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지난번 3.1절 집회 같은 그런 거대 집회가 또 터지는 것을 다소 이렇게 막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하루 땡겨가지고 토요일 전에 금요일 날 선고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만 언론에 지금 나온 이야기 중에는 그 문영배가 지금 만장일치 8대 0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6명은 확보됐다. 나머지 2명을 지금 이렇게 8대 0으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5대 3이라든가 4대 4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못하겠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판단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아무튼요, 이 선고일 언제로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거 참 고차방정식이라고 여기서도 적혀 있죠. TV조선에. 그런데 한덕수를 먼저 한다라는 게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이번 주말 집회, 3.1절 집회 같은 또 그런 현상이 또 터지겠죠. 이제 그런 것을 저들이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때문에 빨리 땡겨버릴 가능성이 또 크다라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는 17일 전, 그러니까 13일, 14일 뭐 등등등 이런 이야기들인데 예외적으로 이번 주 선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어떤 예상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윤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글쎄요. 최상목도 지금은 바로 이제 이 마한혁을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좀 이렇게 두고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최상목의 마한혁 임명, 한덕수 탄핵 선고일에 달렸다. 근데 한덕수 탄핵을 먼저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또 물론 한덕수 총리를 먼저 탄핵 선고하는 것이 일단 그게 정상이죠. 그게 가능성이 더 높지만 다른 이야기도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야권의 주문대로 헌재가 만일에 놀아난다 그러면은 이것은 거대한 후폭풍을 이제 예고하는 것이죠. 자, 국민의힘이 윤 탄핵 선거 앞두고 개헌 띄웠다. 지금 현재 이재명 빼고 전부 개헌입니다. 국민의힘 쪽은요, 완전히 거의 100% 개헌으로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쪽 민주당도요, 이재명 빼고는 뭐 일부 남아있는 비명, 반명들은 개헌 쪽이죠. 그런데도 이재명 하나를 못 이기고 있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이재명의 영향력이 과반이 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그리고 또 우호적인 야권의 또 이렇게 세력들이 있잖아요. 일부 몇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합치면은 이재명 하나만으로도 150석이 넘어서 그래요.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들 다 합쳐도 개헌선을 만들지 못합니다. 개헌하자면은 3분의 2가 필요하거든. 어디서. 근데 200석이 필요한데 그걸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 중앙일보, 뭐 동아일보, 뭐 등등 해서 난리 났습니다. 개헌 때문에. 요즘은 또 조선일보도 약간 더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이 지금 이재명 하나에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죠. 자,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 자, 여기도 보면 구글인데요. 이혼 탄핵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재판관 평의 어떻게 진행되나. 뭐 매일매일 평의한다 그러죠. 평의를 도대체 몇 번을 할 것인가. 이건 뭐 정해진 것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뭐 그냥 그걸 끝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TF가 적어준 그 평의가 언제냐. 평의 그 기한이 언제까지냐. 거기도 답이 전 있을 것으로 봐요. TF가 언제까지 평의하라. 이런 것까지 이제 적어주지 않았을까. 그게 이번 주까지라면은 뭐 오늘 내일 뭐 한 2, 3일 하고요. 하루에도 2번 할 수 있잖아요. 오전하고 오후하고 이런 식으로 횟수만 뭐 대충 맞춰가지고 금요일 선거합니다. 뭐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현재 다음 주 윤석열 파면 여부 결정 유력. 그러나 가장 지금 유력한 것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다음 주 초가 될 가능성이 커요. 다음 주 초. 자, 이런 이야기들. 마흔역 합류에도 현재 8인 체제 결론 전망. 마흔역 합류에도 거기 선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6대2가 아니면 이런 뉴스가 나오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5대3, 뭐 4대4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벌써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거부하거나 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없어요. 예, 일부러 그냥 만약 임명하라고 압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 일종의 페이크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자, 기재위 여당 의원들 만약 헌법재판관 임명 절대 안 돼. 자, 이거는 이미 이제 글쎄요. 이걸로 만약을 임명하는 걸 저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특히나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또 단식 투쟁을 하는 인물도 있고요. 그래서 나름 기대를 갖게 하긴 하는데 간단치가 않은 상황이죠. 자, 쭉 뭐 여긴 또 다른 식으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대체로 만약 합류해도 헌재에서 아마 그 선고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가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뭐 그거 비슷하죠, 전부 다. 자, 이번 주에 한덕수가 먼저냐, 아니면 윤 대통령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한덕수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거를 동시에 하느냐, 아니면 하루 차이로 한덕수하고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 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 지지 2030 선거까지 헌재 앞 필리버스터를 한다. 이번에 가장 놀라운 변화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결국 계몽령이 되면서 2030들이 대거 이제 일어섰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나라를 구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가포 비상령에다가 뭐 엄청난 이야기들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 8명입니다. 이 가운데 의인 3명을 찾아라. 최소 3명은 있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봐서는요, 그거 확신하기 힘들어요. 6대3, 아니, 이제 6대2, 8대0, 이런 이야기들이 저쪽에서 주로 이제 이야기되는 숫자입니다. 이쪽에서, 우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4대4 혹은 5대3이잖아요. 자, 어느 쪽이 맞을는지는 이제 가보면 알겠죠. 참고로요,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제 메일에 이제 이 제보를 주신 분,
자, 자, 보신 것처럼요. 저거는 그리스 수도에서 본격적인 시위로 확대되었다. 라고 하면서, 제 구독자님이 제보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자, 저걸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이분이 저한테 제보한 이유하고 똑같은 건데요. 어, 저런 게 필요합니까? 라고 저한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걸 할 수 있는 조직이 없습니다. 저런 거는 자연 발생적이거든요. 그런데 특징이 유럽에서는 뭐 저런 일이 흔하게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 노란 조끼가 대표적이죠. 홍콩에서도 지난번에 그 홍콩 민주화 시위가 있을 때 노란 우산 시위죠. 자,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 지금 그리스입니다만 뭐 등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시위를 할 때는 정말 격렬한 시위를 합니다. 뭐 그야말로 폭동에 이제 가까운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주로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20대, 30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시위 조직, 시위 문화 그런 것이 아예 없습니다. 이쪽 우파에는. 저쪽 좌파에는 그게 일부 있죠. 민노총으로 이제 대표되는 저들이 있지만 이쪽은 그게 아예 그런 일도 없었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었고 그 때문에 갑자기 그걸 요구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거나 평화적 집회를 통해서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민의 도리로서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지금 돌아가는 게 급박합니다. 그냥 희망 회로만 돌리고 있기에는 너무도 상황이 위중한 것 같은데요. 자, 이럴 때 미국에서 그 최후의 한방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자, 누리 PD 김주리였습니다.